안녕하세요. 홍익표현사입니다. 요즘 이제 AI가 뜨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감마라는 AI를 이용해서 이제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PT가 이제 장수 카드잖아요. 이거를 이제 8장까지는 무료고, 좀 늘리고 싶다. 20장까지는 플러스라 그래서 10불인가 받고, 그 다음에 60장까지는 20불인가 그렇습니다. 프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10불 한번 결제했는데, 20장이면 충분하죠. 저희가 하는 데서는. 이거는 이제, 감마의 효용은, 과거에 이제 PDF나, 그 다음에 HWP, 그 다음에 PPT, 한글로 써놓은 거, 이런 부분을 감마에다 돌려갖고, 이제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이제, 쉽게 좀 전반적으로 조망을 하고 싶다. PPT나 아니 PDF나 이 HWP는 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좀 긴장을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죠. 핵심 요약만. 물론 이제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간만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는 소장을 잘 작성해 줍니다. 어떤 사안을 딱 정리해서 첨부 서류하고 같이 딱 PDF로 놓고 파일을 올려서 소장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소장을 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서면 같은 거는 이제 뭐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반박 어떤 사실은 뭐 초안이죠.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럼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챗 GPT하고 이제 감마를 쓰는데 뭐 일단은 8개 정도는 다 해놨어요. 8개 정도는 8개는 다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차분하게 다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 분석입니다. 이 판례는 파산관진이 수기하지 않은 채권자 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당사자관계 채권자, 피고는 당연히 사행의 수익자죠.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고 소송 내용은 사행의 취소입니다. 원상회복 청구, 배당표 경정입니다. 소송 경과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 종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가 됐습니다. 파산관절이 소송 수기 없이 원심이 진행됐고요.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사행위가 이제 일부 승소를 한 거죠. 채권자가. 소송의 진행 과정,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들,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사행위 소송은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들, 사행위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심의 변론 종결 전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됐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부인권 원고를 추결하죠. 관제인이. 파산관제 원래 그래야 되는데 파산관제로 소송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채무자에 대한 소송 조회를 하면 사행위 소송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금 선고 소송하고 수익자들에 대해서 사행위 소송을 병합을 하면은 그 소장을 보고 아 이게 사행위 소송이 됐구나 진행되는 아는데 사행위 소송만 딸랑 진행되는 거는 채무자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관제인한테 당연히 알리지도 않고 관제인도 그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소송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소송 같은데요. 느낌이. 예전에 저한테 상담 받은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죠. 피고들이 상고하면서 아 이거 저 수계가 없이 이루어진 거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죠. 판결의 핵심 요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죠.
수괴 주체는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중단 소송을 수괴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하자가 있는 거죠.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관련 법률 규정을 보면 채무자회생법 406조 1항에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6조 2항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중단된 소송을 수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 347조 1항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파산 선고가 있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게 근거 조문입니다. 406조, 347조 1항, 민사소송법 239조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와 소송 절차의 중단에 대해 다시 보면 파산 선고, 채무자단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선임되죠. 소송 수괴,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중단된 소송을 수괴할 수 있습니다. 406조죠. 소송 수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송 수괴의 의미. 소송 수괴라는 건 이어받는 거죠.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 소송 능력의 상실, 파산 선고 등의 사유로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중단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주죠, 계주. 육상에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계주를 딱 바통 터치하는 거죠.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전속되므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수기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수계의 필요성은 소송수계 제도는 파산재단의 보전과 파산재단을 파산관제인이 잘 보존해야 되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채권자 평등임. 채권자들한테 평등하게 그 채권자만 승소해서 가져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중요한 장치입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수기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있는 소송입니다. 파산관제인의 지위와 역할, 파산재단 관리자, 채권자 이익보호자, 소송 당사자, 조사 및 보고 의무자의 기능이 있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소송의 특성. 채권자 취소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자산 보전입니다.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입니다. 요건은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사행위가 있어야 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는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파산과의 관계는 파산 선고 시 소송 절차 중단 및 파산관제인이 수기가 필요합니다. 406조죠. 민사소송법 239조.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 347조. 세 가지 조문만 외워놓으십시오. 406조, 347조 제1항.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39조입니다. 파산선고 채권자 취소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 취소는 중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파산관제인 선임으로 관리처분권이 관제인에게 바통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도 수계가 됩니다. 바통터치가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계 신청 및 청구 취지 변경. 근데 당연히 바통이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줘야 됩니다.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도 이송하죠. 관할법원으로. 파산법원으로,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소송 진행 및 판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분석을 해보면 대상 판결은 채권자 취소 중에 채무자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했다. 406조 1, 2항, 347조 1항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판결은 하자가 있는 판결이다. 파산관제인이 등장을 하지 않아서 판례인은 대상 판결이 그와 같은 취지로 선고되었으나 공간되지 않았던 판결이 판시사항을 재확인한 최초의 공간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파산 절차와 채권자 취소 관계에 대한 법리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존재와 소송 절차 중단. 민사소송법 238조는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 규정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239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파산송고가 있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 이는 파산 절차의 특수성과 파산관제인이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고려한 것으로 파산재단의 보전과 채권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39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변호사는 사실 위임관계가 종료가 되죠.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개 절차는 어떻게 하냐? 소송 수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변경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와 소의 채무자 간의 몇 년 며칠자 매매 행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상회복을 명하죠. 그럴 때 이제 취소하라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요. 말소 등기, 부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권 행사로 청구 취지를 반드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인권 행사가 되면 전속 관할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부회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아니면 수익자를 상대로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들 상대로 상속 협의부 나르기 위해서 사행위 취소송 하던 걸 고양 지원에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파산 채무자가 상속 협의 문화를 포기한 분이 이제 채무자가 파산 선고가 되니까 다행히 그 소송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 지원에 소송 수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인권, 부인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제 부인권 한 다음에 소송 수개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소수개 후 파산재단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죠. 모든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승소한 경우 이제 집행 절차까지 마쳐야 됩니다. 관련 판례와의 비교, 배당이소 사례, 대상 판결, 이 지금 평석한 판결은 2022-209987 채권자 취소 소송 중 파산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파산재단이 증감과 관련된 소송으로 파산관제인이 수개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제인 수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개를 안 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 있는 판결이다. 파기환송. 대법원 2019년 2017-5292 배당이의 소송 중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이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 배당이의 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파산관제인 수개가 불필요하다. 이게 이제 유명한 어떤 변호사님, 관제인이 이제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거죠. 파산재단 관련성에 따른 소송 수개 여부는 파산재단 증감 관련 소송은 뭐가 있을까요? 파산재단에서 이기면은 파산재단이 증가하고 지면은 감소하는 거. 채권자 취소송이 있습니다. 부인권 소송이 있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기면은 파산재단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재산 반환 청구 소송. 그럼 당연히 재산이 들어오는 거죠. 그 채권자 취소송하면은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죠. 부인권 소송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파산재단의 증감과 무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서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 소송. 누가 이기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 확정 관련 소송. 파산 채권의 확정 관련 소송은 누가 이기더라도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얻고 오직 채권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죠. 순수한 채권자 간 우선 다툼 순위. 그죠? 요거는 파산재단 증감과 무관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서로 채권이 왔다 갔다 하고 채권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판단 기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지 여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소송의 성격과 파산재단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파산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파산재단 애매한 경우는 있죠. 증감과 무관한 소송이냐, 증감 관련 소송이냐,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채권자 취소송, 부인소송, 재산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래서 대상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은 소송 절차 확인 의무가 있죠. 법원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파산 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산 선고 사실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의 입장이죠. 법원에서는 아마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파산 선고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북부지방법원에서 파산관제인한테 저희한테 뭔가 통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게 직권으로 이제는 뭔가 조회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파산관제인의 역할.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수기하여 파산재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를 알 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채무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채무자가 등장을 하죠. 소외 채무자 땡땡땡땡.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산 시스템상 채무자가 소외로 기재된 것도 기재가 되는데 사실 뭐 그것까지 법원에서 오픈해주지는 않겠죠. 채무자가 피고인 거, 원고인 거 다 조회가 되지만 채무자가 소외인에 불과해요. 소송 바깥에 있는 피고는 오직 수익자 혹은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파산관제인이 간혹 우리가 파산관제인 스터디하면서도 느꼈지만 간혹 관제인 모르게 채무자를 배제하고 당사자끼리 화해가 돼서 그게 지급이 돼서 그 사이에 이제 파산이 선고가 됐으니까 그것도 무효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채권자의 대응. 채권자 취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 시 파산관제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수개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눈 딱 감죠.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수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원은 직권조사합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파산 선고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파산 선고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 절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후 파산관제인에게 소송 수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파산 선고 시를 알게 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고 소송 절차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 파산관제인이 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상수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돌려보낸 거죠. 빠꾸시킨 겁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와의 관계.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채권자 취소권은 개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회복하게 한 제도인 반면 부인권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고 재산을 회복하게 한 제도입니다. 근원은 같습니다. 로마법상의 파울리나 소권에서 유리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라진 거죠. 파산 절차에서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보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가 우선시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 절차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기의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 수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취지를 부인권 행사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부인권 소송의 성질이 뭐냐? 이행소송설, 확인소설, 이행확인소송설. 지금은 이행소송설이 통설 판례죠. 이행소송설. 그래서 부인권은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완화되어 있고 행사기간도 다릅니다. 5년, 10년이죠.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하는 것이 파산재단 이익이 더 부합합니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도 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했다면 청구 취지를 부인권 행사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죠. 판례의 법적이
다시 복습입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을 법리를 명확히 했다. 406조, 347조 1항.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39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관계인 수의 필요성, 파산재단 관련성 기준 제시했다. 파산재단이 증감에 미치는 영향, 배당이 소송은 아니라 그랬죠? 소송대리인 규정이 적용 한계를 명시했습니다. 소송대리인도 239조에 의해서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기존 비공간 판례를 다시 공간하면서 이제 판례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된 겁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판례의 요약.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채권자 취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절이 수기해야 됩니다. 파산관절이 소송 수기가 없이 진행된 소송 절차는 법률상 하자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파산 선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절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수기해야 되고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 파산관절에게 소송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소송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주로 공적기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4개 기관에서 이제 사행위 소송을 했는데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했을 때, 파산 선고를 했을 때 알려야 되는데 이걸 뭐 알린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파산재단의 증감 관련 소송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파산관절이 소송 수기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할 필요가 있다.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되 이건 수계가 아니라 시부인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은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중 대여금 소장이나 지급 명령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안 이거에 대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관제인이 필수적으로 수기해야 되고요.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은 수계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동영상하고 이 동영상하고 비교해서 보면 아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